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조셉 리처드의 가슴은 그리움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서울. 이제는 거대한 빛과 소리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졌죠. 조셉은 창문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네온사인 가득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옆자리에서는 그의 아내 소피아가 목도리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참 엄청나네요.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비행기 엔진 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들렸죠. 조셉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좁은 골목길이랑 작은 가게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유리와 빛의 도시네. 이 여행은 단순히 한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젊은 시절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한국을 다시 방문해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생각은 조용한 그리움으로 변했어요. 한국은 그저 일했던 곳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닫히지 않은 한 장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신선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공항은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표지들이 그들을 반겨줬죠. 여행객들은 여기저기서 바쁘게 움직이고 어떤 이들은 짐을 밀며 졸린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어요. 우리 짐은 곧 나올 거야. 조셉은 소피아의 손을 잡고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한국어가 입에 자연스럽게 맴돌았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가족들이 반가워하며 제외하는 모습, 커다란 짐과 씨름하는 여행자들, 밝게 웃는 승무원들을 지켜봤어요. 세관을 통과할 때마다 조셉의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비 내리던 인사동의 거리, 길거리 음식의 향기, 학교 앞에서 웃음소리 가득하던 아이들, 마치 젊은 날의 자신이 다시 그 거리들을 걷고 있는 것만 같았죠. 손에는 외교 문서가 들려있고 마음에는 사명감이 가득했던 시절의 그 자신이요. 꼭 찾을 수 있을까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그를 현재로 데려왔어요. 찾을 수 있을 거야. 조셉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쥐며 확신했어요. 아직 그대로라면. 공항을 나서자 서울이 마치 거대한 화려한 직물처럼 펼쳐졌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은 밤하늘을 거울처럼 반사했고 한강은 아치형 다리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길거리마다 네온사인이 빛났고 차들은 분주히 오가며 도시의 에너지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들을 태운 택시는 도심을 헤치며 달렸고 운전기사는 공손한 한국어로 그들에게 몇 마디를 건넸어요. 조셉은 약간 서툴지만 자신감 있는 한국어로 대답했죠. 그들의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에 자리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손님. 운전기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이라 조금 서툴 수 있어요. 조셉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차창 너머로 소피아는 넋을 잃고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셉, 여기 현대적이면서도 옛날 그대로인 느낌이에요. 조셉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서울이야.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로 질주하는 도시. 택시는 점점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따뜻한 노란빛의 전통 등불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기와 지붕이 있는 한옥들이 마치 역사의 수호자처럼 서 있었고 자갈길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그들을 감쌌죠. 차에서 내리며 조셉은 소피아의 짐을 들어주었어요. 여기가 우리 첫 시작이야. 게스트하우스 주인, 상냥한 미소를 지닌 할머니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줬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나서야 조셉은 조용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여행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기억의 여행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창문을 부드럽게 감싸며 방 안을 물들였어요. 나무 바닥에는 은은한 빛의 무늬가 드리워졌고 조셉은 눈을 천천히 떴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죠.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그때처럼요. 옆에 누운 소피아도 천천히 눈을 떴고 나른한 미소로 조셉을 바라봤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좋은 아침이야. 조셉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살짝 잡아줬죠.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그들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한국에서 그들을 안내해줄 가이드 민석을 만나기로 했어요. 민석은 젊은 한국 외교관으로 조셉이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의 아들이었죠. 활기차고 따뜻한 성격의 민석은 이미 아버지의 미소와 따뜻함을 닮아 있었어요. 조셉 선생님, 소피아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석은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냥 조셉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린 그저 여행객일 뿐이니까요. 조셉이 웃으며 답했죠.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 광활한 궁궐의 문이 당당하게 서 있었고 붉은 기둥, 푸른 기와 지붕,
연못의 잔잔한 물결이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부채춤을 추고 있었고 그들의 부드럽고 화려한 움직임이 바람에 일렁이는 꽃잎처럼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속삭였어요.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조셉은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죠. 다음으로 그들은 북적이는 거리로 이동했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 달콤한 호떡향, 매콤한 떡볶이 소리까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민석은 그들을 작은 식당으로 데려가 한식 바비큐를 직접 체험하게 했어요. 직접 구워 먹는 거예요? 소피아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네. 이게 한국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상추에 마늘이랑 쌈장을 넣어 먹으면 완벽하죠. 민석이 활짝 웃으며 고기를 올려주었죠. 조셉도 따라해보며 한입 베어 물었어요. 입안 가득 커지는 감칠맛,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완벽히 어우러졌죠. 이건 정말 놀라워요. 조셉은 감탄을 멈추지 못했어요. 한국은 보는 것만큼 맛보는 나라이기도 해요. 민석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단순히 맛과 경치만이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석은 그들을 동네의 작은 경로당으로 데려갔어요. 여긴 제 할머니가 자주 오시는 곳이에요.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를 돌보는 곳이죠. 민석은 설명했어요. 작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거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민석이 친구들 데려왔구나. 한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네. 할머니, 미국에서 오신 조셉 선생님과 소피아님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잘 오셨네요. 우리 떡 좀 드셔보세요. 낮은 탁자 위에 놓인 송편. 은은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그 맛에 조셉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어르신들은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한성시대의 추억, 전쟁 시절의 이야기, 자식들이 자라난 이야기들. 말은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조셉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죠. 이곳이 내가 기억하는 한국이에요. 그냥 화려한 건물이나 불빛이 아니라 사람들. 조셉은 소피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조셉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기억 속의 한국은 이제 그리움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따뜻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조셉, 이 여행이 그저 추억을 되새기는 것만은 아니네요. 소피아가 그의 팔에 기대어 속삭였어요. 조셉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맞아, 이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몰라. 그들은 조용히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오후, 조셉과 소피아는 작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민석을 따라 빗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을 빙돌아 또다시 꺾이고 빗물이 자갈길을 타고 흘러내렸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민석이 활기차게 외쳤어요.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도남동 경로당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비에 젖어 빛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반가운 웃음소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방 안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고 은은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한국 가요가 아늑한 분위기를 더해줬죠. 민석이 왔구나. 한 어르신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은빛 머리에 선명한 눈빛을 가진 박영수 할아버지였죠. 안녕하세요. 영수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민석이 조셉과 소피아를 소개했어요. 조셉 리처드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소피아예요. 오, 미국에서 오셨다고? 반갑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들은 금세 자리를 안내받아 따뜻한 보리차와 손수 만든 송편을 맛봤어요. 송편의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감싸자 조셉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조셉 씨는 한국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오래전 외교관으로 근무했었죠. 조셉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교관. 훌륭하십니다. 저는 학교 교장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냥 영수죠. 할아버지가 소탈하게 웃으며 말하자 방 안이 더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조셉과 소피아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분은 옛날 한국의 추억을,
어떤 분은 자식들 이야기를 들려줬죠. 심지어 손주 자랑까지 이어졌어요. 한국은 옛날에 참 어려웠지요. 전쟁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하지만 우린 함께 이겨냈어요. 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조셉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의무감에 차 한국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기억들이 따뜻하게 다가왔죠. 소피아, 여기 너무 따뜻해요. 그냥 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에요. 조셉이 그녀의 손을 살짝 쥐며 속삭였어요. 맞아요. 꼭 오랜 친구들처럼 느껴져요. 소피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며 젖은 우비를 입은 젊은 여성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큰일이에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영수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무슨 일이냐? 수진아? 영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어요. 저희 친구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차가 없어서. 조셉은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택시를 부르거나 제가 직접 태워드릴 수도 있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바로 나가죠. 조셉은 민석과 소피아와 함께 빠르게 밖으로 나갔어요. 빗속에서 그들은 수진의 친구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달려갔죠. 작은 골목의 한 집, 쓰러진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수진의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구급차도 곧 올 거예요. 조셉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소피아와 민석이 함께 할머니를 돌봤죠. 다행히 구급차가 곧 도착했고, 할머니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수진과 친구는 깊이 감사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요. 수진이 울먹이며 인사했어요. 조셉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사람들은 함께해야 하죠. 특히 어려울 때는. 그날 밤 경로당으로 다시 돌아온 조셉과 소피아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어르신들과 다시 웃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조셉 씨, 외교관이 아니라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조셉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을 돕는 건 외교관의 직업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이죠. 그들은 밤늦게까지 웃고 이야기했고 조셉의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감동이 가득 차올랐어요. 한국은 이제 그저 기억 속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따스했던 경로당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싸늘해질 줄은 조셉도 소피아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 조셉은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탁구를 치고 있었어요. 공이 테이블 위를 빠르게 오가며 조셉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죠. 상대는 김할아버지였어요. 평소 차분하고 온화했던 김할아버지였지만 점점 지쳐가는 얼굴이 역력했어요. 또 한 점, 조셉 승리.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조셉은 웃으며 김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좋은 경기였어요. 실력도 좋으시네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죠. 아, 네. 잘하십니다. 소피아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셉의 지나치게 진지한 표정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게임이 끝난 뒤에도 어르신들은 무언가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조셉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조셉, 혹시 조금 과하게 경쟁적이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즐겁게 게임을 한 거잖아. 조셉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하지만 여기 어르신들에게는 이 시간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제야 조셉은 자신이 어르신들의 미소 뒤에 감춰진 어색함을 놓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냥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조셉이 진정할 틈도 없이 경로당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노는 늙은이들 취급한다고? 한 할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조셉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어요.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가 우리를 시간 때우는 노인들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조셉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요. 아마 오해일 거예요. 민석이 만든 그룹이잖아요. 잘못된 번역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미 상처받은 얼굴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재빨리 민석을 찾아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석은 핸드폰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는 소중한 어르신들의 이야기 나눔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자동 번역기가 엉뚱하게 번역된 거예요. 민석은 바로 수정된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마음에 생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은 서로 속삭이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조셉과 소피아에게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혹시 이 외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처음엔 친절하더니 결국엔 우리가 재미거리인가? 조셉은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겨우 입을 열어 소피아에게 속삭였죠. 소피아, 내가 다 망친 것 같아. 아니에요, 조셉. 오해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시 잘 설명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 같아. 조셉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르신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따뜻했던 공간이 이제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느껴졌죠. 그가 한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모두 그를 향한 시선으로 돌아오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조셉은 경로당 한 구석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며 그의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소피아, 조셉. 소피아는 그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저 즐기려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기려고만 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은 오해까지. 그렇다면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때요? 소피아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그건 당신의 진심에 달렸죠. 조셉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 이제는 말할 때였어요. 자신이 잘못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할 시간. 내일 꼭 그들에게 말할 거야. 조셉은 조용히 결심했어요. 그날 밤, 빗소리는 더 거세졌지만 조셉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번져가고 있었죠. 그가 진정으로 한국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연결이었으니까요. 비가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 조셉은 무거운 마음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며 조용히 떨리는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렇게 망쳐버렸을까? 조셉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소피아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조셉, 당신은 그냥 잘해보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할수록 실수도 크게 느껴지죠. 그게 문제야. 나는 내 방식으로만 즐기려 했고 결국 어르신들 마음을 다치게 했어. 조셉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진심을 보여줘야 할 때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소피아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했어요. 조셉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저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것을 느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버렸어요. 이제는 진심을 보여줄 때였죠. 그들은 우산을 펼치고 비 오는 도남동 골목을 걸어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반갑게 맞아주던 어르신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조용한 분위기가 그들을 압도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르신들은 조용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을 본 순간 대화가 멈추고 몇몇은 조심스레 시선을 피했죠. 박영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인사했어요. 조셉 씨, 소피아 씨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나요? 조셉은 가슴이 먹먹했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아니, 영수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르신들 모두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려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방식대로만 즐기려 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승부에 집착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채팅방 오해로 인해 여러분을 상처 입혔죠. 조셉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건 잘못된 번역이었지만 제 태도는 분명 잘못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지 못했고 그 점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로당 안은 고요했어요. 어르신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고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와 조셉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조셉, 사과하기 쉽지 않은 일이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 진짜 우리와 함께하려고 하는 것 같군. 조셉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가족처럼 느껴져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들 중 몇 분은 미소를 지었고 송편을 만들어주셨던 할머니가 나서며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오해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나누고 배우는 거지요. 그제서야 조셉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셉 씨가 여기 오면 다 같이 웃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행복했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한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소피아도 미소 지으며 조셉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당신이 진짜 마음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따뜻한 차를 나눴어요. 어르신들은 조셉에게 다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고
조셉도 자신이 젊은 외교관 시절 경험했던 일들을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로당의 온기가 다시 그들을 감쌌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날 저녁 조셉과 소피아는 경로당을 떠나며 다시 한번 영수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어요. 조셉, 외교관도 좋지만 여긴 그냥 조셉으로 있어줘요. 우리랑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조셉으로. 영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네, 형님.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조셉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소피아와 함께 빗길을 걸어가며 조셉은 조용히 웃었어요. 소피아, 이제 알겠어요. 한국에서 찾고 싶었던 건 추억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마음을 찾은 거예요. 소피아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죠.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셉은 따뜻한 마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한국은 이제 그의 과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재였으니까요. 맑게 갠 하늘 아래 도남동의 골목길은 따스한 햇살로 반짝였어요. 조셉과 소피아는 경로당을 향해 걸어가며 마음이 묘하게 벅차올랐어요. 오늘은 그들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경로당을 방문하는 날이었죠. 조셉, 우리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정이 들어버렸어요. 소피아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처음엔 그냥 옛날 기억을 다시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추억을 새로 만든 기분이에요. 조셉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로당에 도착하자 익숙한 따뜻한 온기와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차 보였어요. 어르신들은 뭔가를 준비하는 듯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조셉 씨, 소피아 씨, 어서 오세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이 들어서자 어르신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조셉과 소피아는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조셉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오늘은 우리 경로당에서 두 분을 위한 작은 감사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이 우리에게 웃음과 따뜻함을 주셨으니까요. 조셉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희가 감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그것이 가족이니까. 영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어르신들은 작은 손수건으로 손수 만든 감사장을 조셉과 소피아에게 건넸어요. 예쁘게 손으로 그려진 꽃그림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죠. 조셉과 소피아, 당신들은 우리 마음의 따뜻한 한 조각입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그들은 그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을 나눠 먹고 민속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조셉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어르신들은 조셉의 젊은 시절 외교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우리 조셉 씨는 한국에서 외교관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친구예요. 한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요. 이제 여기 오면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조셉이에요. 다른 어르신도 웃으며 덧붙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어르신들은 하나둘씩 조셉과 소피아에게 다가와 포옹하고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우리 기다릴게요. 조셉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연결이라는 걸. 우리도 조셉 씨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잊지 말고 연락해요. 영수 할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조셉과 소피아는 경로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죠. 이제 정말 떠나야 하는 건가? 조셉이 조용히 중얼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을 거예요. 소피아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조셉과 소피아의 집은 여전히 편안하고 조용했지만 그들은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익숙한 동네와 평화로운 일상에도 무언가가 빠져 있었죠. 소피아, 난 뭔가가 부족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온기, 그 연결이 그리워요. 조셉이 조용히 말했어요.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곳을 만들면 어때요? 우리도 경로당 같은 곳을? 응, 여기 우리 이웃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곳.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곳. 그들은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조셉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을 기획했고, 소피아는 따뜻한 차와 다과를 준비했어요. 이름은 마음의 모임으로 정했죠. 처음에는 몇 명의 어르신들만 찾아왔지만 점점 소문이 퍼지며 더 많은 이웃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즐기고 손수 만든 음식도 나눴어요. 조셉은 매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자신이 한국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전했죠. 한국에서 만난 영수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배우는 게 가족입니다. 어르신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들은 점점 서로의 친구가 되었고 외로움을 잊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어요. 어느 날 조셉은 소피아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소피아, 이 모든 건 결국 한국에서 시작된 거네요. 소피아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얻은 따뜻함을 여기서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 멀리 한국의 따뜻한 미소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듯했죠. 소피아, 우린 여전히 그 따뜻함 속에 있어요. 네, 조셉,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모임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갔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에서 얻은 따뜻함을 이웃들과 나누며 새로운 추억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